이 중위권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선생님 저 80분이 너무 부족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설 쓱 보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석 쓱 보고 무한 반복이죠. 이거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듣는다는 인강 똑같이 결제하고 남들이 푼다는 문제집 똑같이 그냥 풀고 있나요? 근데 걔들은 1등급인데 나는 왜 제자리 걸음인지 이해가 안 되나요? 얼른 정신 차리세요. 국어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통계적으로 수험생의 80%는 자기한테 맞지 않는 공부법을 선택했다가 수능날 같이 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4등급인데 고난도 사설 문제집 붙잡고 뇌생남 코스프레를 하고 있진 않나요? 그건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100kg 벤치프레스 들겠다고 까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육이 늘겠어? 인대만 끊어지지. 오늘 여러분의 성적을 갉아먹는 등급별 최악의 선택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많은 학생들이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좋다는 뜻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난 8년간 600여 명의 학생들을 만났고 지금도 내 지동에서 그런 학생들을 보고 있습니다. 3등급에서 벽을 느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던 학생, 구모 때 4등급을 받고 좌절했던 학생, 그 학생들이 과연 수능날 어떻게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등급에 맞지 않는 공부법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저 독학로의 구원자 박은철이 10년 동안 국어 외길 인생에서 쌓았던 노하우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급별 당장 멈춰야 할 선택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위권, 가장 최악의 선택은 기출 분석 없이 그냥 양치기로 문제만 많이 푸는 겁니다.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설 쓱 보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석 쓱 보고 무한 반복이죠. 이거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문 분석이나 선지 분석 없이 이렇게 양치기 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위권 3, 4등급 학생들입니다. 이 중위권 학생들의 가장 최악의 선택은 지문에 대한 이해 없이 스킬 또는 편법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 중위권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선생님 저 80분이 너무 부족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독해력 자체를 키우고 프로토콜을 연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시간 줄이는 편법, 시간 줄이는 스킬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이 친구들한테 중요한 거는 지문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 사고하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상위권입니다. 1, 2등급 학생이죠.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자극만 찾으려고 하는 도파민 찾기식 공부법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국어 실력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문제를 풀어봐도 거의 안 틀리니까 계속해서 더 어렵고 복잡한 사설 모의고사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도파민에 완전 중독된 상태죠. 근데 정작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는 평가원 디톡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설 모의고사로 오염된 사고 회로를 싹 씻겨내고 평가원 기출을 분석함으로써 출제자의 시선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논리로 출제된 것인지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1등급의 1% 공부 방법이죠. 자, 지금부터 중하위권 학생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기본적인 내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기는 한데 정말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중하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풀 때 뭐 지문을 쫙 읽고 뭐 대충 이거 뭐 맞는 것 같다, 뭐 틀린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뭐 틀린 것 같다, 적절한 거 얘가 적절한 것 같다, 그리고 뭐 얘를 봤을 때 이거 맞는 것 같다, 얘가 틀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체로 문제를 풀고 뭐 이렇게 풀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여기 안에서 나중에 이제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한다고 했을 때 맞았네, 틀렸네, 맞았네, 맞았네, 틀렸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채점을 하고 나는 이거 맞은 거에 대해서는 맞았으니까 그냥 해설 읽어볼 필요도 없고 나는 틀린 거 중심으로 해설 한번 읽어봐야겠다. 나는 이거 채점을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나는 3번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정답은 4번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4번만 그냥 쓱 해서 읽어봅니다. 얼추 봤더니 여기에서 개개인의 자유가 가백에 보장된 게 아니라 뭐 을에게 보장된 거구나. 내가 그냥 그거 잘못 파악했구나. 오케이 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버리죠. 이게 대부분의 중하위권 학생들이 대충 그냥 양치기로 문제를 풀 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바퀴는 그냥 풉니다. 예를 들어 한 지문이 대략 뭐 8분에서 어떤 거는 뭐 12분 정도까지 걸린다고 쳤을 때 그냥 시간을 재고 푸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뭐 20분이 걸려서 풀든 25분이 걸려서 풀든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일단 시간을 재기는 하는 게 좋기는 하다. 왜냐면 어쨌든 시간적 압박이 있다는 걸 느끼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채점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우리는 바로 채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바퀴를 한 다음에는 바로 두 바퀴를 들어가고 이 두 바퀴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일단 선지의 근거를 찾는 겁니다. 선지의 근거. 내가 이 선지를
왜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지를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를 찾는 겁니다. 자, 모범 사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선지의 근거 찾는 것의 모범 사례입니다. 결국은 수능 국어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는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그걸 가지고 잘 사고를 했는지, 그 사고력을 판단을 하는 게 핵심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5가지 중에서 하나를 감으로 그냥 때려 맞추는 식의, 그리고 그걸 채점하고 넘기는 식의 양치기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고력, 즉 사고하는 힘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하는 힘을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선지는 내가 왜 맞다고 판단했고 왜 맞지 않다고 판단했는지를 모두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2바퀴를 하면서 충분히 선지의 근거를 각각 찾았다면 여기에서 3바퀴가 곧 채점을 하는 건데, 채점을 할 때는 해설지에 각 선지의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을 건데, 내가 생각한 근거와 해설지에 나와 있는 선지의 근거가 일치하는지를 채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딱 제공을 해주면은, 선지 옆에 일일이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적는 게 힘들다면 이런 식으로 지문 자체에 표시를 해도 됩니다. 여기 지금 5-4 동그라미라 써있죠? 5번 문제의 4번 선지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5-1이니까 당연히 5번 문제의 1번 선지를 말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동그라미를 친 걸로 봐서 아, 이렇게 각각 근거를 채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방법을 당장 국어 문제집 풀 때 적용해보고, 혹시라도 막히거나 조금 궁금증이 생기면 댓글로 달아주기 바랍니다. 공부는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남들의 공부 방법은 보지 말고 나의 현 상황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깨달음이 여러분들 성적의 발돋움이 되어줄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봤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면 다음 국어 영상 꿀팁도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수능국어 강사 박은철이었습니다.